자, 먼저 선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선반. 여러분들이 선반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뭐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한 거는 공작물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공구,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절삭이 성립이 돼. 절삭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 가공이 있고 간접 가공이 있어요. 직접 가공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선반 밀링, 아니면 뭐 그 탁산 드릴, 아니면 기타 그 관련된 뭐 회전을 갖추고 있는 작업들, 그런 건 다 직접 가공일 거고요. 간접 가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와이어 커팅이라든지 방전기 같은 거는 다 간접, 레이저 가공 같은 건 다 간접 가공이에요. 진짜 뭐 그 공구가 접촉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작물과 공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이제 추가가 되냐면 회전이 추가가 돼요. 그럼 회전이 추가되는데 선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회전이 먹냐면 공작물이 회전이 먹습니다. 여기에. 공작물이 회전을 하면서 공구가 이동하면서 절삭을 하는 장비, 그를 뭐라 하냐? 그걸 선반이라 합니다. 선반. 그러면 CA 선반은 뭐냐? 이 CA 선반이라는 건 선반에다가 뭐를 부착시켰냐? 컴퓨터를 부착시킨 거예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부착시켜서 뭐를 추가했냐? 자동 제어를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시킨 게 나온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CNC 선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선반과 이제 밀링에 그 정의가 있어요. 선반은 뭐고 밀링은 뭐냐, 그 정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원통 또는 육면체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복합기 개념에서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선반하고 밀링의 정의는, 제 방식입니다. 이건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선반이라는 거는 공작물이 회전하면 무조건 선반을 보시면 돼요. 선반 가공. 그 다음에 밀링은 반대로 뭐가 돌아요? 공구가 회전을 할 경우, 그걸 다 밀링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아마 그 턴밀이라고 해가지고 CNC 선반에 밀링 그 가공 기능이 추가된 장비가 있을 거예요. 일명 복합기라고 하는데, 그 복합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공별 분야를 나눠줄 때 이거는 선반 가공인가? 이건 밀링 가공인가? 그거를 구분질 때 요 개념으로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회전시키냐 아니면 공구를 회전시키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선반 작업이다, 밀링 작업이다, 이렇게 구분시켜 주시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 져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CNC 선반인데, CNC 선반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배우셔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럼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했냐? 이론 시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운전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간 도로주행 같은 그런 뭐 기능 운전이라든지 그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CNC 선반도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배워야 돼요. NC 프로그램 작성. 이제 요게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배우시는 게 자동 운전. 자동 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세팅, 그 다음에 뭐 재료 고정, 또는 공구 설치,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등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C 프로그램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자동 운전을 배우시면은 CNC 선반을 장비를 활용한 장비 그 가공이죠. 가공은 충분히 진행하실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 NC 프로그램을 배우셔야 돼요. NC 프로그램. 이 NC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안 알려줘요. NC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NC 프로그램 작성을 정확하게 100% 하시는 분들 거의 많지 않고요. 왜냐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어깨너머로 배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만 줄줄이 외우던가 아니면 그것만 사용해요. 그래서
본인이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어떤 NC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교육기관에 오셔가지고 다시 기초를 배우고 거기를 그 기본을 익혀두고 그 기본을 통해서 응용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진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뭐 회사에서 다 터득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NC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왜 동반되냐면 이 NC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아 프로그램 어렵다, 아 내가 학교에서 프로그램 공부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길로 찾고 가지고 온 건데. 그리고 이 CA 선반이나 머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머리 쓰는 거를 좀 싫어해서 난 머리 쓰는 것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기계공고를 나왔지만 기계공고 기계과를 나왔지만 기계공고 기계과 선반과를 나왔어요. 그 선반과를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머리 쓰기 싫고 그냥 몸으로 하는 걸로 할래 해가지고 간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러면 머리 아파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N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또 표현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N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NC 언어라고 해요. 언어. 우린 사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글, 영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빨라요. 그럼 우리가 왜 NC 언어를 왜 배워야 되냐? 이 CNC 선반이라는 이 장비는요, 사실 장비잖아요. 기계인데, 얘는 기계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사실 하나의 작업자, 인간으로 좀 동등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짜잖아요? 초짜다, 여러분이 신입으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관리자로 계신 분들이 있지만, 신입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신입은. 근데 내가 관리자면은 밑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시킬 때 뭐 두서없이 막 설명을 하면 이 친구가 일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일을 잘 시키려면 이 친구한테 순서대로 하나씩 찝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친구가 잘 따라와요. 그 마찬가지로 CNC 선반의 장비도 하나 인간으로서 이 친구도 이제 자기는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러. 이 회사에 일하러 왔는데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막 설명을 막 못해. 그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설명을 해. 막 신입선반 앞에서 한글 막 떠들어요. 뭐, 야 재료를 물려야 되고 공구를 왼쪽으로 50mm 가져야 되고 공구 척을 돌려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한국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CA 선반이나 장비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 사람 앞에서 뭐 떠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CA 선반의 장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는 뭐 한글, 영어, 일본어 다 못 알아듣겠죠? 뭐만 알아들 수 있냐? NC 프로그램이라는 이 언어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A 선반한테 일을 잘 시켜주려면 이 CA 선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가공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그 가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G00, G01이 뭐냐 그렇게 외우시면 그거는 뭐 자격증 딸 때나 필요한 거고 실제 회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 도면은 저도 많이 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 도면과 너무 틀리거든요. 너무 어렵게 돼 있고 헷갈리게 돼 있고 그런 거를 하나씩 풀어 나가려면은 이 언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배우시면은 좀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NC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 자, NC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성이 있어요. 구성. NC 프로그램 구성은 첫 번째 이제 알파벳. 알파벳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A, B, C, D, E, F 그런 식으로 해서 Z까지. 그 다음에 숫자. 숫자는 0부터 9까지. 자, 알파벳과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칭하냐면 어드레스라고 칭하고 숫자는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NC 프로그램은. 그래서 예를 들어 G00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00
G00, G가 알파벳이고 00이 숫자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어가 완성이 돼요. 이거를 이제 워드라고 표현하고요. 워드는 우리말로 뭐냐? 단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슬슬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접할 때 그 느낌. 저게 뭔 말이지? G00? 그래서 누구는 그러죠. 야, 외워, 그래, G00. G00 그냥 외우면 돼.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데 외우시기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G00은 이제 우리말로 변환하자면 뭔 말이냐? 빨리빨리라는 뜻이에요.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야, 빨리 가, 어디. 그거를 우리말로 떠들면 이해를 못하니까 NC 선반이, CN 선반이, 그래서 G00이라 하는 거예요. G00 하면 CN 선반이, 빨리 가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럼 빨리 가라는데 어디를 가냐, 어디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씩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빨리 가는데 어디로 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럼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좌표계 설정으로 이제 또 넘어가야죠. 자, 여러분 좌표계 설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라 사실 뭐 교육하기도 애매한 건데. 그럼 어디로 이제 가야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내려면 또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감각. 방향 설정이라 합시다. 자, 그래요. 우리가 방향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방향 따져보면, 자, 좌측. 왼쪽이라고 하죠. 좌측. 그 다음에 우측. 오른쪽. 그 다음에 앞. 전진. 앞으로 간다는 거 전진. 그 다음에 후진. 뒤로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좌우 전후. 그 다음에 상. 위로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 아래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 설정,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방향 설정이 다 한국말이죠. 자, CA 선반에서 아무리 한국말을 떠들어봤자,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뭘로 변환시켜줘야 되나? NC 언어로 변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좌우. 자, 그냥 기본적으로 갈게요. 이건 CA 선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좌우는 우리가 뭘 표현하면 X축이라고 표현해, X축. X축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후 앞뒤를 말하는 거죠. 전후는 Y축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는 Z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 Y, Z라는 게 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CN 선반은 이 방향이랑 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CN 선반이 이 장비가 개발됨으로써 축이 좀 바뀌었어요. 뒤틀렸어요, 축이. 원래 이제 CNC 선반이나 CNC 밀링이나 이 축 방향이 원래 저거 기본적으로 지금 금방 설명했던 이 방향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X축,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Z축인데, 요게 이제 CNC 밀링이 기본 축이에요. CNC 선반도 이 축을 썼어요, 처음에는. 언제 쓰냐? 수직 선반일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선반, 수평 선반이에요. 수직 선반은 큰 재료 같은 거를 고정해 깎을 때는 이 원통형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뒤어가지고 공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하거든요. 이런 걸 가공할 때는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고 위아래 여기 Z축이 되거든요, 구조상.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장비가 발전됨으로써 아니면 작업자의 편리상 이걸 이렇게 옆으로 뉘었죠. 뉘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X축, 여기 Z축. 이런 개념으로 갖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NC 선반이나 CNC 밀링이 동떨어진 축이 아니라 같은 개념인데, 작업자, 그러니까 그 작업 장비의 발전에 따라서 약간 변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축 중에 어떤 축을 이제 배워야 되냐? 두 개의 축만 배우시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CNC 선반 그 방향, 공구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공구 방향에서는 축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좌우 상하로 묘사했을 때 얘가 X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가는 게 Z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X와
Z축 이 두 가지만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감까지 배웠어요. 그럼 요게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G00 빨리 가라. 어디로 가냐? X면 상하죠. 상하로 어디? 그 다음에 Z 좌우 중에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값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CA 선반이 목이 좀 갈라지는데 CA 선반이 또 질문을 또 하나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 G00 빨리빨리 가가지고 X 뭐 작은 우든 간에 100mm 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Z 마찬가지로 위아래 100mm 가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X가 이제 상하고 Z가 좌우예요. 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럼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언제 좌측으로 가고 언제 우측으로 가요? 그렇게 또 질문을 또 한다는 거지 선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걸 또 알려주셔야겠죠? 야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그걸 정확하게 또 찔러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좌표기 설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좌표기 설정에서요. 이게 또 방향에 따라서 또 추가로 부호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호라는 개념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 원점이라는 개념을 또 알고 있어야 돼. 원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원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원점 기호. 이 원점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점이라는 거는 무슨 역할이냐? 자, 이 원점을 되게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원점은 되게 친근한 거예요. 원점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0,0을 뜻하는 거예요. 0,0.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다시 뭘로 또 묘사하냐면 시작점이라고 묘사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점과 시작점은 같은 말이죠. 근데 시작점이라든지 0,0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원점 하면 못 알아듣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말이 좀 생소해서 그런구나.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 원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따라 이거 붙여놓고 말이지. 이걸 붙여놨다는 건 뭐냐? 여기서 시작을 하는 뜻이 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점을 딱 찍어놓고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갈 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부호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위로 100mm만큼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x100이 맞아요. 하지만 나는 밑으로 100mm만큼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야 돼? 마이너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그러면 나는 공구를 밑으로 100mm만큼 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Z 플러스라는 건 마찬가지로 공구를 오른쪽으로 100mm 보내겠다는 뜻이고 오른쪽. 그 다음에 나는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값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NC 프로그램을 짜 주셔야 된다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워드 단어죠. 또 워드 또 워드 총 3개 단어가 완성됐네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싶어요. 자, 끝내고 싶을 때 이제 뭐를 붙여주냐? 요 세미콜론이라는 이 기호를 붙여주는데 요거를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EOB라고 불러요. EOB. EOB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글의 마치표 역할이에요. 마치표 역할. 그래서 나는 문장을 끝내고 싶다 그러면 EOB라는 기호를 붙여가지고 마무리 지시면 돼요. 만약에 EOB가 안 붙게 되면요. EOB가 안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문장이 계속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집어넣는데 아차 내가 EOB를 안 집어넣었어. 그리고 다시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러면은요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려요.
이 두 줄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알람이 뜨겠죠. 무슨 알람이 뜨냐? 동시로 움직이라는데 x-100, x-50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C3번이 물어본다. 아, 두 줄이 어디로 가야 돼? 뭐 장난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대묻는 거, 작업자한테. 그러면은 이제 알람이 뜨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문장의 끝에는 EOB를 꼭 찍어주셔가지고 마무리 지셔야 된다. 그게 또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EOB가 붙여지잖아요. EOB가 붙여지게 되면은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제 블록이라고 표현한다. 블록. 한 문장이라고 하죠. 한 블록이라고, 한 블록. 그래서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명령어 줄이 완성된 거고, 이 블록을 쭉 싸서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NC 프로그램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첫 수업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